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메리트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과 함께 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셧다운이 어느 정도 이제는 물러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주말 뉴스에서 또 확인했고, 또 그리고 배당 관련해서도 이 과세의 한도에 있어서 25%의 가닥이 좀 잡혔던 부분들이 정말 그대로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해 갈 수 있는 방향성 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TSMC 10월 매출 발표하는 날인데요. MOM 기준으로 YOY 기준으로도 모두 두 자릿수대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뉴스 중에 젠순왕 CEO가 또 TSMC와의 그런 또 깐부력을 보여줬는데 TSMC는 여전히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네요.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관련한 깐부 종목이 있죠. SK 하이닉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보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이 60만 원 윗단을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송태현 과장님께서 맞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배 아프면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시장의 조정기가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잘 버텼던 것은 SK 하이닉스였다는 겁니다. 이것에서 강한 종목의 조건을 SK 하이닉스는 다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결국엔 50만 원 위로 올리는 걸 보고 너무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가 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놀래서 그래요, 여러분.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 60을 절대 깨지 않으려는 것은 그 윗단을 지금 대기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앵커님께서 네, 목이 메이네요. 함께 데리고 가지 않아서 많이 슬프신 것 같은데 하이닉스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너무 실수를 했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조정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돼서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다시 돈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SK 하이닉스를 향한 수급은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관련돼서는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AI 버블론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더욱더 많아졌던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힘을 받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에는 그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군들 위주로서 접근이 될 테고 그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60만 원을 뚫어내면서 잘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 대비 탄력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하이닉스가 결론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이런 부분을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이 다시 한 번 더 상방 쪽에 대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군들에 대한 이 접근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조정을 받는 과정 속에서 증권사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는 이제는 다른 체력을 갖고 있고 다른 사이클에 대한 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소부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드리게 되면은 저는 관련돼서는 결국은 수율을 잡아줄 수 있는 기업분들 그리고 단순하게 SK 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 이 양쪽에 국한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장비가 오히려 캐펙스에 대한 확대까지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수율에 대한 부분에 이러한 이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오테크니스라는 종목이 상당히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니스가 레이저 어닐링 장비 관련돼서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수율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유진테크라는 기업도 ALD 장비를 통해서 결국은 수율에 많은 부분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이오테크니스와 유진테크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수율 관련돼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이 매매로서 접근을 하셨으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원익 IPS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있을 테니까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원익 IPS도 실적 기대감 좋았고 멀티플 확대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소부장단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가 많다라는 의견 있네요. SK 하이닉스 다행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다시 또 60만 원의 회복력을 강하게 보여주면서요. 지금 앞으로 긍정적인 기대는 충분하다라는 부분 확인해 봤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다면 참 이 60이라는 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유진 부장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뭐 팔 이유 없었다라는 것이 이번 조정 구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고 오히려 탑승의 기회였다가 또 나타난 건가 싶네요. 여기서 박스를 그리거나 아니면 추가 우상향을 그리거나 지금 시나리오는 이렇게 좁혀지는 걸까요? 중장기론 당연히 우상향 보고 예. 있고요. 뭐 박스권 거치고 갈 수도 있죠. 뭐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긴 한데 오늘 좀 최근에 좀 외국인이 계속 팔다가 네. 좀 오늘 오랜만에 좀 매수 포지션 나타내고 있는데 그동안 좀 팔았었던 이유를 찾아보자면 환율이 좀 오늘 내리긴 하지만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면서 부담을 줬었고요. 미국도 초단기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매크로 쪽이 살짝 좀 불안한 감이 있었고 뭐 연말 부클로징 뭐 이런 여러 이슈에다가 가장 뭐 무엇보다 가장 이렇게 빠진 이유는 단기가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부담이 컸을 거라서 그런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했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시 신고가 도전하러 가고 있는데 뭐 단기간에 뭐 신고가 경신한다 뭐 이렇게 계속 뭐 사상 최고가 계속 갱신하면서 간다 보는 건까지는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방향성은 그렇게 보지만 좀 변동성은 심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이런 흔들리는 자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방향은 위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뭐 현재 반도체 전방이 뭐 수급 환경이 꺾이거나 뭐 이런 신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뭐 주시장 이런 거 외에도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크는 잘 해야 되겠지만 방향은 여전히 위로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합니다. 저도 또한 삼성 하이닉스 대비 좀 못 올라왔었던 반도체 중소형주 쪽에 좀 잘 선별해서 접근하면은 큰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삼성 하이닉스도 꽤 많이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보고 저는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장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계속 주도주가 더 갈지 아니면 뭐 순환매가 좀 이어질지 이런 것도 또 계속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볼 거면 SK 하이닉스보단 소부장이 더 나을까요? 단기요? 네. 지금 자리? 예. 단기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갈 것 그래요? 같긴 합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 오히려 대형주가. 대형주단으로? 네, 아주 알겠습니다. 단기는. 자,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오케이, 그리고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대형주 중심으로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반도체는 계속 좋네. 그렇지만 실적 발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진했었던 쪽은, 근데 잘 가다가 부진했었던 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다음 종목에서 좀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신택이고요. 사실 눈높이는 이번이 아니야, 내년이야 라는 그 희망 고문이 오늘 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덕전자와 이수페타시스는 강했잖아요. 근데 신택은 같이 함께 받아갔던 기대감이 실적 발표 이후에 숫자 확인하고 나서 꺾였습니다. 현재 구간은 잠시 좀 멀리 봐주는 시간으로 좀 시간을 갖게 해야 할까요, 과장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야 내년이 이게 아니고 네네. 원래는 이번부터 맞아 여기부터 좋아질 거였어. 그런데 예. 열어보고 나니까 실적이 내년이다. 안 좋으니까 아니야 내년부터야 아. 라고 목소리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심택 그냥 이 기업만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지금 구간에 나중에 좋아질 거니까 지금 구간에서 사서 나중에 조금 중장기로 가져가게 된다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택이라는 종목만 기판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판 안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고 그의 안에서는
왜 다른 종목군들은 이미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탄력도가 상당히 좋은데 심택은 여기서 기스가 나고 미스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기판을 살려는 돈이 심택이 우선순위의 상단에 있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굳이 내가 기판에서 매매를 하고 싶을 때에는 심택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외에 다른 종목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테니까 심택은 순위가 뒤로 밀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적인 의견의 결론은 관망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손절을 할 필요는 없는데 신규 진입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심택하는 대덕전자하거나 TLB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 있어서 효용성이 높다, 효율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심택에 대해서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왜 안 나왔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실적이 왜 좋아지는지 이거에 대한 논리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3분기 때 다만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상당히 조금 더 많이 들었었다. 4분기로 갈수록 믹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GDDR6, GDDR7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논리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심택이 내년도 좋아지는 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심택에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잘 나가고 있는 쪽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쪽이 더 근거가 확실한 거다. 심택을 내려왔다. 사자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관망해야 한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4분기 실적에서 나타났을 때 그 전까지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등등 봐야 할 게 더 많아진 심택이네요. 아니야, 내년부터야 라는 우리 성태형 과장님의 시장 현재 파악하는 분위기까지 오늘 좀 정리가 되네요. 사실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쯤에서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대체거래소 시간과 그리고 오늘 개장 이후의 급락분을 어느 정도 조정이 멈췄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를까요? 부장님? 저는 중장기로는 우상향 갈 거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저도 좀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3분기 실적 좀 아쉽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소캠이나 뭐 DDR 이런 기판에서의 가파른 성장이 향후에 기대되는 만큼 낙폭은 좀 줄이면서 주가 방향은 우상향 그릴 거로 생각은 합니다. 다만 차트가 좀 망가지긴 했고요. 실망 매물이 가파르게 쏟아졌기 때문에 신뢰 회복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듯 해서 좀 그렇고요. 다만 방향을 위로 보고 접근해도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산다면 분할로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반도체가 흔들릴 때 이렇게 혹은 뭐 다른 종목 대비 회복력이 좀 더딜 수 있어서 뭐 급하게까지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향후 실적 가시성도 높고 좀 이런 면에서 저도 대덕전자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뭐 지금 보면은 이게 낸드딴 제품까지 이게 제일 안 좋았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것까지 돌아섰긴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 차트 보면은 되게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업 가치로 보면은 기판 업체 중에 밸류 부담이 좀 제일 적은 종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크게 봐서는 저는 삼성전기도 좋게 보고 있고요. 기판 업체들 보면은 대부분이 최근에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뭐 세대 변화나 뭐 새로운 이런 전략 변화 속에서 저는 장비나 소재 대비 더 큰 수혜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덕전자 쪽은 밸류가 많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같은 피어 대비했을 때는 여력 충분히 반영시킬 것들이 있다 의견이 좀 공통되네요. 그리고 심택은 중장기적으로 여기서 주가를 어떻게 마무리시켜가고 소화하고 이 시간이 필요할 것이지 좀 멀리 본다면 좀 기회를 윗방향으로도 틀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까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심택은 지금 시기적으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턴을 하는지 저희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랜만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산주 참 그동안 잘 안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용하게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그 방산의 대장의 지휘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만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송태현 과장님께 여쭐게요. 중장기 이익 체력 굳건이라고 저희도 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사실 지금 주가 잘 버티고 있는 거는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100만 원을 넘었다가 또 100만 원 아래로 깨졌다가 하면서 90만 원 후반대와 또 100만 원 초반대에 왔다 갔다 움직임이 최근 몇 개 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응축에 좋은 기간으로 삼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더 기다리는 것은 방산 수주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시킬까? 사실 이 부분일 텐데요. 충분히 사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방산에 대해서 워낙 많은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왔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의 포지션을 얼마나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지션에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신규에 대한 매수도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방산 관련돼서 실적이 좋아진다. 이러한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다만 그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수주라는 것이 주가에 대한 키포인트로 작용을 하게 될 텐데 그 수주라는 것이 조금 더 강하게 기대감이 있었던 거는 아덱스 2025였습니다. 사실 그때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한 번 더 나와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올라가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텐데 결국은 그 수주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될 때까지의 기간을 조금 기다릴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충분히 접근을 해봐도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유럽항에 대한 부분의 수주도 물론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사실상 이제 중동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이제 조선과 연합을 하게 되면서 뭐 MRO라든지 아니면 핵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쪽도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카드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가져갈 수 있는 방산에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산 섹터 중에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내가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 종목에 접근을 하시는 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잘 모르고 그냥 방산 섹터를 사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선택을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어닝에 문제가 조금은 생길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비교적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빅4 중에 하나를 담아가고 싶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선순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무난하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만약 선택을 하게 된다면 결국 현대로템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 LI 넥스원이라든지 아니면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순위는 뒤로 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이 그쵸. 10월 말에 한번 이제 또 고가를 만들게 되면서 여기서의 추세를 어떻게 형성할까 했다가 다시 또 일부 후퇴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무난하게 갔었던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방산주를 바라볼까가 종목 고르시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가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박스를 장기간 만들면 위로 한번 튀던데요, 부장님. 그쵸. 예. 네. 대형주가. 지금 보면은, 그쵸. 일봉으로 121선 되게 잘 지키면 바닥 삼아서, 그걸 바닥 삼아서 잘 가고 있는데요. 그쵸. 다행히도 차트 망가지지 않고 양봉 보이면서 다시 위로 방향 틀고 있는데, 수급 뭐 거래량이나 뭐 차트 면에서 저는 오늘 산다고 해도 크게 물릴 염려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121선 만약에 깬다면은, 그때 손절해도 뭐 크게 손해날 부분은 아닌 거로 보이기도 하고요. 뭐 회사 수주 현황이나 뭐 실적이나 무난하게 다 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방산 섹터 내에서 저도 선택했을 때 그냥 무난한 선택지로 보이고요. 방산이 뭐 저는 예전만큼 이런 뭐 급상승 이어간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뭐 수출 여력이나 뭐 우리나라의 기업
뭐 무기 매력도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인정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질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뭐 반도체처럼 뭐 더 센 애를 잡느냐, 뭐 아니면 뭐 시장 수익률 뭐 20-30% 정도 꾸준하게 뭐 안전하게 접근하는 걸 바라보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뭐 121선 잘 지키며 가는지 이걸 좀 체크하면서 접근을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안전하게 수익률은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모멘텀 강도가 과거 방산주가 달렸을 때와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주에 UAE 방문해서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일부 수급이 조금 잡히면서 같이 플러스권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 나오고는 있습니다. 무난한 선택지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나쁘지 않다의 긍정의 의견 받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오늘 금융주 많이 주목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 증권주 내에서 키움증권 바라보겠습니다. 자, 송태현 과장님. 미래에셋증권이 한번 쿵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수가 여기서 쉴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도 도와준다고 한다면 사실상 미워도 다시 한번 이라는 관점이 미래에셋증권뿐만이 아니라 금융주에는 통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부의 입김 한번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방향성 확인이 되니까 키움증권 쪽에 있어서는 리테일 강자인데 기회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상황일지 아니면 여기서 먹을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점을 부담스러워해야 하는지 싶어요. 사십시오. 네. 예, 나왔네요. 주가가 4천이잖아요. 예. 지수가 4천인데도 안 사시면 도대체 언제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5천이 돼도 못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배가 아프시면 이 종목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와 전방향성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수가 생각보다 쉬이 꺾일 가능성이 조금 낮다는 점. 그리고 많은 이러한 이제 국책 과제로서 지수의 5천까지 올리는 것을 계속적으로 정부의 과제로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관련된 정책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뭐 과정 중에 하나가 사실상 배당 관련돼서도 최고 세율에 대한 부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더 많은 관심도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수에 대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려면 결국은 기관들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관련돼서도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매수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나와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에 대한 집행이 만약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혜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런 자금 집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더욱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이러한 이제 이 정책적인 모멘텀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지주까지도 계속적으로 내 포트 안에 일부분을 가져가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회사에서는 미래에셋증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리테일 관련돼서는 많은 MS를 가지고 있는 키움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에 조금 더 특장점을 갖고 있는 신영증권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은행에서는 KB금융 그냥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방은행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큰 종목군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주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LS라든지 아니면 SK라든지 아니면 HD, 현대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 안에서만 접근하셔서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정된 자금 내에서 어쨌든 현재 이 4천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 증권 그리고 지주 얘기해 주셨는데 이 중에 그냥 나는 딱 하나만 볼래의 관점을 좀 더 선호하세요? 아니면 금융도 하나, 은행도 하나, 뭐 지주도 하나 이런 식까지 좀 펼쳐서 보세요? 펼쳐서 보는 게 저는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피킹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그 섹터 안에서 하나를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근래 제 주변에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종목에 대한 피킹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섹터가 좋을 것 같으면 ETF로서 그냥 접근하면서 그 바스켓. 수익률을 예.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는 내가 왜 계속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 투자의 아이디어가 맞게 된다 하더라도 수익률을 못 가져가면 그것만큼 힘든 게 그죠.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경감을 시킬 필요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내가 편협한 생각을 갖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더욱더 많은 섹터를 바라보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시장이 좋은 기회를 많은 부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부담은 없는 걸까요? 키움증권도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차트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신유진 부장님, 연봉으로 봤을 때 거의 진짜 여기에 건물, 엄청 높은 건물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까지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4,000시대 안 사면 언제 살까요? 그것도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사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싸게 사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은 굳이 통하지 않는 전략일지도 궁금하네요. 뭐 여기서 지수 예. 다시 뭐 3천 가고 2천 가면 모르겠는데, 저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빠질 일은 네. 없어 보이긴 합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 업종 중에 증권주가 있죠. 실적도 다 좋고요. 얼마 전에 미래에셋이 좀 실적이 좀 크게 미달 나오면서 좀 한번 크게 출렁였었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운용사의 뭐 전략 차이나 뭐 일회성 이슈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실적이 좀 더디게 나왔었던 걸로 보이지,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 보이고요. 키움증권은 뭐 아무래도 브로커리지가 주력인 회사인 만큼 상장사 중에 가장 실적 면에서는 무난하면서 가장 편안한 대안지로 보이기도 하고요. 탄력도도 가장 높을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외에도 뭐 실적 개선이 돋보일 거로 예상되는 뭐 한국금융지주 이쪽도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미래에셋 증권주를 조금 더 선호는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네이버 두나무 이슈가 뭐 다시 불거지면은 그런 영향을 좀 어느 정도 같이 누릴 수도 있고요. 이 외에도 뭐 미래에셋이 뭐 스페이스X나 뭐 이런 데도 투자한 것도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시 활성화가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하고 주가 지수 굉장히 높게 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차트나 뭐 수급이나 봤을 때 뭐 크게 특징 지어 볼 만한 점은 없어 보이지만 좀 잘 자리 잡고 계속 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이는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또한 나쁘지 않다. 전반적으로 업황 공유를 같이 시켜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호도 차이, 여기에 더 붙은 모멘텀이 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네요.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비만은 무조건 포트에 몇 개씩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 싶은데요. 그 가운데 G2G 바이오 보겠습니다. 화이자 메세라 이슈 나오고 D&D는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은데 G2G 바이오가 권리락 이후에 다시 또 방향성을 위로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장님, 포트상에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군에 있어서도 압축 전략, 핀셋 전략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관점이실까요? 비만은 네. 7할 정도 넘어간 것 같아요. 7, 8할? 8할? 8할도 좀 넘어간 느낌? 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마지막 피나레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미난 점은 D&D 파마텍은 하락을 하게 되고 그쵸? 반대로 G2G 바이오나 이벤티지 랩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기 지속형 관련돼서 결국 D&D 파마텍 덕분에 많은 이런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느 정도
관련돼서 윤곽이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D&D 파메텍은 빠지고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안에서에 대한 전반적인 모두 성장보다는 그 안에서에 대한 수익률 게임을 더욱더 많은 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장기 지속형 관련돼서도 물론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상당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마운자로를 맡고 네. 있는데 매주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그게 솔직히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뭐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늘려준다면 당연히 좋을 수 있는 부분은 많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미 주가적 기대감이 높은 것이 경구용이에요. 그 부분이 함께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이 수요의 카니발리제이션이라는 것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됐을 때에는 장기 지속형은 사실 썩 좋지는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비만이 워낙 많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비만 관련된 이러한 글로벌 관련된 제약사들에 대한 주가가 요즘 옛날만큼 신통치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비만은 이제부터는 조금씩은 엑시트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차익 구간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G2G 바이오 오늘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가 사실 윗꼬리를 오늘 좀 달고 있기는 하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는 붙는 것보단 역시나 좀 관망하는 스탠스인지 궁금합니다, 기술적으로. 저도 조금은 조심할 필요 있다 예.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간은 좀 더 오를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얼마 전에 뭐 지금 오르는 이유가 무상증자 이슈가 예. 가장 큰 것 같은데요. 단가 자체가 좀 싸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유동성이 뭐 축소됐다 2대1로 했으니까 뭐 좀 보일 수도 있는 구간이어서 주가는 좀 더 튈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단기가 너무 급등한 만큼 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주식장 전체가 워낙 좋아서 무중 뭐 주식이 상장하기 전까지는 이런 뭐 변동성 높은 구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이라면은 들어갈 법도 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바이오 종목도 선택지가 예.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컨셉으로 좀 확인하며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비만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저는 예전에 말씀드린 뭐 올릭스 프로티나도 여전히 예. 좋게 보지만 최근에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 바이오 솔루션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이건 좀 새로운 종목이긴 한데 예. 무릎 연골, 뭐 세포 재생 치료제 이게 좀 첫 중국으로의 진출 가시성이 좀 매우 높게 보여서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합니다. 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소외됐다면 소외된 섹터이긴 한데 코스닥 내에서 뭐 2차 전지와 함께 주목해야 될 섹터이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관심 종목까지 오픈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는 것으로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